네, 버디. 며친고 허니 물과 돌과 송과 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바퀴 또 더하야 무엇하리. 고산 윤선도 선생의 오가 요사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건 겨울인 계절 탓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지금 내 시절이 점점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때인가? 그래서 뭐 부딪히거나 치이거나 이런 것들이 참 버거움으로 다가오는 때가 아닌가. 오늘은 이 쉿기절이 떠올라서 살면 살수록 나도 인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인간이라는 거는 사람이네,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 혼자 있다면 그 사이나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렵죠. 아무튼 요새는 내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또 여린 인간인지 잎새에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윤동주 시인의 글이나 마음처럼 요새는 그렇게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나부끼는 아파하는 그런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전에 허물 번진 것처럼 내가 허물을 한번 벗었나? 벗고 지금 여리여리할 땐가? 아니면 갓 피어난 새싹처럼 아니면 또 내 시절이 지금 그림을 그릴 때도 처음엔 크게 이렇게 긴 선으로
큰 구도를 잡고 점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내 그림도 좀 세밀해지고 조금 더 섬세해지는 과정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에 그 작품은 열리지라는 작품인데, 이건 18년도에 했던 거고, 이 열리지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이제 하나로 붙어서, 그래서 뭐 사랑하는 연인을 뭐 상징하기도 한다는데, 어디 전문 서적에서 봤는데 너무 가깝게, 나무가 서로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양분이나 아니면 햇빛을 잘 못 받기 때문에 두 그루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렇게 나무 하나의 나무가 생존의 방식이다. 그런 걸 어디 전문서적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또 나는 또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 나무보다도 더 어리석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둘 다 죽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전부터 저런 어떤 아픔? 아픔을 이겨낸 사랑?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작품 중에는 저런 연리지 시리즈가 좀 있고, 또 비목어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두 마리가 쌍으로 다녀야만 한다는 그 전설의 물고기인데, 그런 작품도 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떠오르는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제가 중국에 처음 갈 때 중국에 정말 너무 우연히 웹서핑을 한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이제 비목어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행복한 물고기, 너무 이름이 이뻐서 이제 그걸 또 작품화한 것도 있는데, 행복한 물고기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당일까? 어떤 식당 주인이 저렇게 이쁜 이름을 줬을까? 궁금했고, 그래서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운남성이라는 곳에 쿤밍이라는 도시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이름이 이뻐서. 근데 그게 꽂히려고 꽂히니까, 운남이라는 그 성 자체 이름도 구름의 남쪽. 너무 야, 구름의 남쪽에 있는 곳에 행복한 물고기라는 식당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리고 쿤밍이라는 것도 곤명, 사계절이 봄 같은. 그래서 중국 첫 여행을 단동으로 인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단동부터 해서 거의 중국을 횡단, 그러니까 동쪽부터 저 서쪽 그 차마고도 있는 데까지, 쿤밍이라는 데가 비행기 타고도 한 몇 시간 걸리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너무 재밌는 게 나중에 거기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또 2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단동으로 해서 상해로 해서 남경으로 해서 쿤밍으로 해서 기차를 타고 진짜 몇 박 며칠 갔었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운남성이라는 곳에 쿤밍이라는 도시에 행복한 물고기를 찾아갑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더 얘기하면 이제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근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쿤밍이라는 도시 어느 쇼핑센터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 중에 정말 작은 몇 평이 평수로 한 몇 평이나 될래나 정말 작은 식당. 음식 맛도 뭐 그냥 그랬던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또 계속 또 이런 뭐 에피소드 전혀 또 다른 물줄기로 갖고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듬해 제가 그 쿤밍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또. 정말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비무고 얘기했고, 비익조라고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서 쌍을 이루지 않으면 날 수 없다는 또 전설의 새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동안 그리고 있고, 지금도 작품 중에는 지금 새 그림 시리즈 하고 있는데, 삼조고랑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저 앞에 지금 제가 수정 작업하려고 이렇게 찍어놓은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도 내가 가진 기질이 좀 아픈 걸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이는 좀 그런 좀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것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조용히 잘 넘겼으면 좋겠다. 지금 마침 또 토굴로 들어와서 뭐 그렇긴 한데, 또 지난번에 그 데스티니 운명, 우연히 반복되면 운명이 되고, 오늘 이렇게 드로잉북을 이렇게 또 혼자 지금 사실 작업도 어제 그 프린트 작업들을 또 추운데 잉크가 다 굳어가지고 또 난로에다 녹여가지고 잉킹 작업을 다 해서 이제 수정 작업만 하면 될 때라 그렇게 뭐 신경 쓸 일이 없고 해서 지난 드로잉북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데, 또 우연이라는 또 계속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 따로 펼쳐놨는데, 우연히 필연이라면, 우연히 너를 보았다. 왜? 나의 눈길이 너에게로 가서 멈추었을까?
하얗게 피어있는 너, 우연히 떨어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무던히 살아 꽃 한 송이 피어내었구나. 내가 그곳에 있던 것도, 꽃을 피어내었던 것도, 내가 그곳에 있던 것도, 너의 꽃을 보았던 것도 모두 우연일까? 꽃 같은 마음 간직하며 살아야지 드는 마음도 우연일까? 한 송이 꽃이 열인데, 꽃잎 한 송이, 꽃잎 한 송이가 열인데, 이 꽃을 피워내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바위 틈, 돌 틈 사이사이 뿌리를 내리고, 거센 바람, 비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그게 뭐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운 밤, 서리 내리는 새벽, 이것들을 모두 견뎌내고 꽃을 피우는 거다 생각하면, 꽃을 피운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만 그렇게 피워낼 수는 또 없다는 것, 말 그대로 또 반대로 땅속에서 영양분을 줘야 되고, 내가 뿌리는 내가 내리지만 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햇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런 3박자인지 4박자인지 5박자인지 여러 가지의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주변의 그런 도움이라고 그래야 될까? 주변의 영향도 필요하고, 그래서 꽃을 피운다는 것 자체, 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같다. 오늘은 이런 생각들로 조용하게 또 하루를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열리지 생명이란 참 대단하다. 나도 생명이 하나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자꾸 여리고 그럴까? 저 나무도 저렇게 붙어야 산다는 걸 아는데, 이 세상이 다 하나인데 어차피. 하지만 또 현상계로 나타나는 건 또 다르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가까운 것들 조차도 어리석게 오늘은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그 여리게 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글 중에, 자네들이 내
자식들로 와줘서 고마웠네. 자네들이 어릴 때 내 젖을 물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행복했었다네. 첫째야, 너는 이래서 힘들었지. 둘째야, 너는 이래서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잔치집에 일을 하러 갔을 때 다른 엄마들은 자식들 입에 몰래 전이나 고기 조각을 입에 넣어주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남의 살림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그렇게 서럽게 왜 다른 애들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엄마를 원망했을 때 그때 가슴이 너무 미어졌는데, 그때 당신은 이제 남의 것을 그렇게 뭐 전 한 조각이든 고기 한 조각이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내 자식 입에 그 고기 한 조각 들어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딨고, 내 양심이나 이런 것보다 내 자식 입에 고기 한 조각 들어가는 게 더 고결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근데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저 어렸을 때가 떠오르는데 정말로 뭐 명절 때 이제 몰래 엄마가 이제, 그럼 남의 집 잔치는 아니니까 우리 집 잔치니까 그 친척들 뭐 친척 사촌 형들 동생 뭐 있는데 걔네들 몰래 이제 내 입에다가만 싹 넣어줬을 때 정말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작은 엄마들이나 뭐 다 그 사촌들 입에 몰래 넣어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오늘은 좀 기운을 내볼까.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고기 한 조각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작은 새, 처음 그대가 나에게 왔을 때 작은 새 같았지. 비에 젖은 작은 새. 그 작은 새조차 품지 못한 더 작은 나무.